예,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래간만에 방송을 제작해서 올리는 것 같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그동안 어떻게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아무튼 자, 성경의 인물들 비교 분석 5번째 시간입니다. 예, 비교도 해보고 뭐 분석도 해보고 대조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뭐 그렇게 계속 하고 있죠. 예. 일단 한번 읽어보십사 하는 구절은요, 마가복음, 예,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예. 방송을 듣기 전에 한번 스스로 찾으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우선 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이 대목에서 간단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좀 설명을 해보자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죠? 가버나움. 예. 가버나움 지역으로 돌아오셨을 때 주님이 다시 돌아오셨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퍼져서 예수님 계신 집에 발디딜 틈이 없었죠. 그죠? 집 안에도 그리고 집 밖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를 그의 네 친구들이 주님이 서 계신 곳에, 그죠? 그 위치를 딱 점지해가지고 지붕을 뚫고 내려서 치료를 받게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본문 구절을 읽으실 때 어떤 장면을 먼저 생각을 하시나요? 예. 저는 이 구절을 접할 때 처음 생각하는 것은 중풍병자가 비록 어떤 죄들이 있었기는 하지만, 예, 뭐에 대한 잘못된 결과, 인생에서 어떤 끊어내지 못하는 죄, 아니면 그게 뭐 대물림이 돼서 내려왔든, 아니면은 뭐 본인이 저질렀던 그런 죄가 됐든, 어떻든지 간에 좀 약간 그 디테일한 이유, 좀 자세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죄, 이런 것이 있었긴 하지만 나름 인생을 잘 살았던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 네 명이 그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이제 그 자리에 왔다는 것이고, 정말 인생을 몹쓸게 살고 진짜 악하게만 살았으면 그 사람은 중풍병으로 죽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죠? 예. 다들 바쁘고 할 일이 많을 텐데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거기 가겠어요? 예. 이 중풍병자가 적어도 이 친구들, 이 네 명에게는 뭔가 베푼 게 많았던지, 아니면 뭔가 어떤 은혜를 많이 끼쳤던지, 하여간 무언가가 있었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친구들 4명 중에는 반드시 누군가 리더의 역할을 했을 것이며, 또 이 4명은 어떤 좋은 팀이었다. 그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4명이 들것의 중풍병자 친구를 누이고 예수님 계신 집에 딱 도착을 했을 때, 벌써 도착을 해갈 때부터 딱 이제 아마 어떤 절망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지 모르죠. 그죠?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집 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집 밖에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딱 도착을 해갈 때부터 뭔가 절망감, 야, 이거 되겠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죠?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또 나름 절박하고 나름 힘들고 나름 고침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 아마 자기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막 갈렸을 거예요. 야, 그냥 가자. 혹시 뭐 또 다음 기회가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이렇게 사람이 있었을 거고, 친구 중에. 또 한 명은 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죠. 야, 사람 너무 많다, 야. 오늘은 힘들겠다, 야.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또 이제 또 어떤 친구는 그런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야, 우리 친구 말고 저 사람은 우리 친구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 보이지 않냐? 더 힘들어 보이지 않냐? 야, 우리가 왠지 양보해야 될 것 같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야,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친구 살려야지. 근데 이거 군중을 지나서 예수님한테 이거 갈 수 있긴 하겠나? 뭐 이런 생각, 5만 가지 생각들이 다 그 4명의 머릿속에 스쳤겠죠. 그죠?
뭐 그 외에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 수 있고 아마 자기들끼리도 여러 이야기들을 주고 받았겠죠. 그때 한 친구가 야 그럼 우리 지붕을 뚫어서 친구를 주님 코앞에 내리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4명 중에서 어떤 리더격에 해당을 하는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죠. 아니면 리더격에 해당하지 않는 친구가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을 수도 있었어요. 제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리더격의 친구가 이것을 제시하고 나머지 셋을 끌고 갔든 어떤 리더격에 해당하는 친구가 먼저 의견을 제시해서 야 우리 지붕 뚫어가지고 친구 내리자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나머지 3명을 끌고 갔든 아니면 나머지 셋 중에 한 명이 의견을 제시한 것을 리더격인 친구가 받아들여서 뭐 다음 단계를 진행을 시켰든 적어도 중요한 것은 이 친구 4명은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고 그리고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죠. 즉시 업무 분담에 들어갑니다. 한 명은 집주인을 설득합니다. 집주인을 설득하기 시작하죠. 뭐 기물 파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적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며 등등등을 논의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또 이제 이 2명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친구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가죠. 장비를 갖고 올라가서 구멍을 뚫기 시작하죠. 아니면은 2명이 아니라 3명이서 지붕을 올라갔을 수도 있고 일단은 먼저 4명이 지붕으로 올라간 다음에 친구 누워놓고 3명은 남아있고 1명은 내려와서 집주인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시간적 순서나 디테일은 어떻게 했을지는 몰라요. 또 나머지 1명은 2명이 예수님 계신 곳 머리 위에 구멍이 뚫리도록 그 2명을 지휘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막 구멍 뚫으려고 그러면 야야야 거기서 왼쪽으로 조금만 더, 야 왼쪽으로 2m만 더 움직여, 1m만 더 움직여, 야 거기다 뭐 이런 거를 조율해가는 역할을 했을 수 있죠. 그죠? 1명은 지붕과 그리고 예수님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조율을 하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이 4명이 먼저 자기 친구 또 중풍병자 친구를 지붕에 올려놓은 다음에 내려와서 역할 분담을 했든 그래서 1명은 집주인 만나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하고 뭐 논의를 했든 또 1명은 이런 것을 조절해주고 위치를 조율을 했든 순서나 정확하게 디테일한 과정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팀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 멤버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막상 구멍을 파고 뚫기 시작하니까 이번에는 위에서 밑으로 먼지도 날리고 뭐 나무 조각도 떨어집니다. 그죠? 당연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웅성웅성 대면서 욕도 하고 아 이거 뭐야 이거 뭐 요란하네 무슨 사람들 모인 거 안 보이나 저기서 무슨 공사하고 있어 지금 아 이거 먼지 나네 그러면서 집주인을 쳐다보면서 집주인에게 불평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어찌어찌해서 이제 지붕에 구멍 뚫는 것을 허락은 해줬지만 막상 지붕에 구멍이 뚫리면서 엉망이 되고 먼지 날리고 막 건축 자재도 좀 떨어지는 것을 보면 게다가 또 거기에다가 사람들에게 막 욕도 먹고 뭐 주인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붕 위에서 구멍을 뚫는 4명도 뭐 욕은 계속 먹고 있겠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4명을 향해서 막 욕하기 시작합니다. 남의 집에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먼저 막 그 먼지 호흡하고 나무 조각 떨어지는 거 안 보이냐. 야, 너네가 데려온 환자만 환자고 우리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냐. 뭐 이러한 반응들 그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지붕에 구멍을 뚫었다고 하니까 뭐 별거 아닌 것으로 혹시 이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성인 남자를 지붕에서 밑으로 내려보낼 만큼의 크기에 해당하는 구멍이라면은 이건 상당히 대공사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시작부터 완성까지 욕만 먹는 공사일 수 있죠. 그죠? 자,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방주를 짓던 노아도 시작부터 완성까지 욕만 먹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것은 구멍을 파던 그 4명 중에 단 한 명도 구멍을 파다 말고 그냥 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4명은 이전에 이 팀워크를 맞춰서 같이 일해본 경험이 많았을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다져진 팀워크가 좋은 팀으로 인정받기까지 정말 온갖 일들을 같이 겪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좋은 팀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아마 위기도 많았을 것이고 의견 충돌이나 그 외에 온갖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똘똘 뭉쳐서 어떤 외부 압력이나 어려움을 같이 이겨낸 경험이 있었기에 구멍을 뚫으면서 받고 있는 비난과 욕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죠? 생각해 볼 수 있죠. 충분히. 드디어 구멍을 뚫고 지붕 밑으로 내려보냅니다. 자, 상식적으로 성인 남자, 중풍병에 걸린 성인 남자를 내려보내는 일이었으면은요, 이제 이게 업무 분담을 해서 하다가, 그죠? 드디어 구멍이 다 뚫렸어요. 뭐 집주인 논의하고 나가지고 얘도 지붕 위로 올라가서 합류했을 거고, 이제 위치를 조율하는 일이 마치고 나서 얘도 협력을 해서 지붕 위에 올라왔겠죠. 그래서 같이 4명이 또 지붕을 뚫었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예수님이 딱 계신 위치에서, 그죠? 여기가 지붕이에요. 이제 다짜고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죠? 줄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제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려서 여기 이제 주풍병자 친구가 누워 있는 거죠. 그러면은 1번과 2번과 3번과 4번 4명이 여기서 조금씩 이런 식으로 내렸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내릴 때 1, 2, 3, 4번이 합이 안 맞으면은 이게 기울 거 아니에요. 그죠? 기운 그림을 못 그려. 그러니까는 나 진짜 정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게 내려간 이거 자, 아무튼 이게 내려가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합이 맞아야지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데 한 명이라도 합이 안 맞아서 힘이 안 맞으면 이게 이런 식으로 끼우러져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끼우러져서 독자분들의 수준을 믿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게 이런 식으로 끼우러져서 내려가면은 결국은 이 환자가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 병 고치러 갔다가 오히려 병만 얻어가지고 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1, 2, 3, 4번이 호흡을 잘 맞춰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까지 무사히 내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4명이 합을 맞춰서 내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집천장이 지상에서 얼마나 되는 높이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이 4명이 줄을 내려보낼 때 서로의 호흡이 맞지 않았으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내려가는 도중에 균형이 안 맞아서 허공에서 떨어질 수 있죠. 그죠? 예수님께 치료받으러 갔다가 되려 크게 다쳐가지고 올 뻔한 순간입니다. 병든 친구를 지붕을 뚫고 같이 내려보낼 때 이 4명은요 한 사람같이 움직였고 한 몸처럼 움직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팀이고 대단한 팀워크 같지 않나요? 본문 구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믿음이 정말 대단한 친구들을 둔 덕분에 중풍병자 친구가 살았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내가 누구와 엮이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은혜를 입기도 하고 피해를 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난 이유 하나 때문에 영원한 운명이 바뀌거나 어떤 상황이 해결되거나 10년 걸릴 게 6개월로 단축되거나 고통이 비껴가는 경우는 이루 말할 수 없죠. 그죠? 그런 영적인 친구들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영적인 친구들을 잘 만나서 그런 혜택을 보거나 받게 되거나 경험하는 경우
이루 말할 수 없죠.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방송 보시는 아무개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는 지경까지 이르러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에 의해서 누군가가 어떤 유익을, 혜택을 받게 되는 또 그런 지경까지 자라나셔야 된다는 거죠. 또 그런 분들이 또 팀을 만들고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경까지 계속 뻗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4명 중에 아까 제가 이 4명 중에 분명히 리더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리더가 있었으면 당연히 리더를 따르는 팔로워들도 있었습니다. 그죠? 자, 사실 우리 모두는요, 리더이면서 동시에 팔로워죠. 한 개인이 언제 어디서든 리더만 하거나 아니면 팔로워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때는 리더가 되었다가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A라는 사람이 리더가 되었다가 또 다른 상황에서는 또 이제 B가 리더로 바뀌어도 자신들 안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잘 알기에 그런 부분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잘 알면서 유연하고 동시에 리더만을 고집하지도 않고 팔로워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4명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죠. 누군가 어떤 영역에서는 이 사람이 편의상 A가 리더가 됐다가 또 그게 바뀌면은 당연히 리더는 B로 바뀌고 A는 당연히 또 B의 팔로워가 되는, 유기적으로 유연하게 바뀌는, 그러면서 그것을 지극히 당연히 여기고 당연히 생각했다라는 거. 이거 대단한 팀워크죠. 이런 친구들의 믿음으로 인해 다 죽어가는 중풍병 친구가 살아났죠. 자, 일이라는 것이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규모가 넘어서면은요, 개인의 역량과 개인의 어떤 능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팀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일단 다지고 만들고 형성하는 것이 어렵지, 제대로 된 팀이 일단 구성되면 한 개인이 이뤄내는 성과보다 무조건 큰 성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이게 군대 얘기를 하니까 좀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요, 아시는 분은 아세요. 제가 다룬 무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주특기라고 하는데, 제가 다루었던 무기가 81mm 박격포였어요. 박격포. 제가 다룬 주특기이자 무기였는데, 이 무기는요, 곡사화기입니다. 곡사화기란 쉽게 이야기해서 무기를 다루는 자가 적을 직접 보고 쏠 수 없는 무기이죠. 그런 무기는 보통 곡사화기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다면 직사화기는 무기를 다루는 자가 적을 직접 보고 쏠 수 있는 무기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특징들이 조금 있는데,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다룬 무기는 곡사화기로 분류가 된다라 그랬습니다. 그죠? 81mm 박격포. 그리고 여기는 직사화기라 그랬죠. 특징이, 이거는 여럿이서 무기를 다룰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못합니다. 이거는요, 직사화기는 한 개인이 쓸 수 있다. 충분히 그게 가능합니다. 이거는요, 무기를 다루는 사람이 적을 직접 못 본다라는 거죠. 직접 못 본다. 이거는 직접 보고 때릴 수 있다. 그죠? 자, 그럼 직사화기의 또 특징은 뭐냐면요, 직접 보고 때렸는데 한두 번 만에 못 맞히게 되면 바로 역공을 당하고 역습을 당해서 본인이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한두 번에 못 맞춘다 하더라도 적도 나를 못 본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적을 봐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OP라든지 뭐 FTC라는 어떤 그런 보직들이 있어요. 이 이제 OP라는 애들이 소총 중대를 따라다니면서 적이 어디 있으니까는 어디로 화력 지원을 해달라 무전을 때리죠. 그럼 이제 FTC가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재원을 맞추고 계산을 해가지고 포에 기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치로 불러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포를 방열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포를 쏴주는 거죠. 예. 벌써 여럿의 팀워크가 일어나죠. 그죠? 화력은요, 무조건 이쪽이 셉니다. 예. 무조건 이쪽이 세요. 당연히 파괴력도 무조건 이쪽이 셉니다. 화력이 무조건 약하죠. 예. 화력도 약하죠.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재래식 개념의 이야기예요. 요즘은 뭐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막 테크놀로지가 발달해서 직접 보고 쏘는 무기도 굉장히 세졌죠. 그죠? 마치 무슨 뭐 컴퓨터 게임하듯이 비디오 게임하듯이 그렇게 적을 살상을 하고 버튼 하나만 눌러가지고 뭐 미사일을 쏴가지고 막 그 지역 일대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뭐 이런 어떤 개념들이 도입이 됐고 전통적인 전쟁 개념에서 많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시대가 바뀌면 당연히 전쟁하는 방법도 많이 바뀌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약간 저는 좀 재래식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파괴력이나 살상력은 무조건 곡사화기가 직사화기보다 세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한 사람이 한 개인이 직접 조준을 하고 쏠 수도 있지만 실패하면은 그만큼 역공의 기회를 적한테 주는 확률도 높지만은 이것은 한두 번에 못 맞췄다고 하더라도 역공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한 개인만 잘해도 충분히 어떤 그런 결과들을 뽑을 수 있겠지만은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럿이 합력해가지고 여럿이 한 팀으로 일해야지만이 그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쪽이 곡사화기죠. 이건 직사화기. 쉽게 생각하세요. 곡사화기는 무기가 이런 식으로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직사화기는 직접 보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요새는 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팀으로 같이 주안해서 사역할 수 있고 손발이 잘 맞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팀워크가 형성이 된다면 사실 인생도 보다 의미 있고 또 인생도 더 즐겁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것이 뭐 꼭 나이나 성별이나 어떤 뭐 교육의 수준이나 어떤 배경 이런 걸 다 접어놓고 그런 걸 떠나서 그죠? 그런 팀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과 동시대의 인생을 같이 살면서 한 팀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주의 일들을 해나가고 하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얼마나 인생이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요새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주 안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과 좋은 팀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고 또 그런 분들과 같이 팀으로 한 덩어리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같이 기여하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의미 있고 그것보다 더 의미가 있으면서도 즐거울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런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네요. 또 그리고 그러나 그런 팀이나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내가 좋은 팀원이 되는 것이 먼저겠죠. 그죠? 이상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